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제도 이념대로 경제적 새 출발에 성공했을까요? 면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면책제도가 남용되고 있을까요? 실제로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실증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면책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상진 부장판사입니다. 우리나라 파산 절차에서 면책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2년이었으나 면책 결정은 1998년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인 과중채무자 조정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481만 1,534명이고 이 중 339만 642명이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은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신중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면책 제도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면책 제도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행정처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2023년 11월 사단법인 도산법 연구회에서 연구한 개인 도산 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새 출발 효과에 따른 실증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면책의 역사는 1705년 영국법에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개인 파산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보장하는 외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도 있다. 파산 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는 정당하고 중요한 입법 목적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면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첫 번째, 채권자의 채권 추심에 채무자가 협조하도록 채무자에게 주는 보상이 면책이라는 견해. 두 번째, 과중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이 인도주의적이라는 견해. 세 번째, 과중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견해. 네 번째, 신용거래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 배분의 관점에서 면책을 바라보는 견해. 다섯 번째, 면책이 사회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는 견해. 여섯 번째, 과중채무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낙관적 성향이나 충동적 성향은 채무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면책제도를 통하여 통제하고 교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기 상이한 채권 채무를 상정하고 논의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 어느 이론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약속한 사람은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계속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과중채무자 중 약 18%만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였고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과중채무자의 63%는 채무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과중채무자들도 곧바로 개인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10여 년을 계속 채무를 늘려가며 생활하다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면책 신청자가 과중채무자 중 18%에 불과한 것은 과중채무자들이 면책에 수반되는 비용이 면책으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면책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도라면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면책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표 모두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새 출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객관적 지표를 살펴볼까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면책 후 1년이 지나며 면책자들의 월소득, 생활비, 그리고 저축 비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증가는 면책자들의 신용점수가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관적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면책자들이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기대한 경제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면책자 중 소수는 향후 소득 감소를 예상하지만 대부분은 현재의 긍정적인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면책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신청 비용의 재단 채권화가 있습니다. 이는 수임료가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어 당사자가 수임료 걱정 없이 능력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입니다. 이로 인해 면책 신청 과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서류의 간소화와 자동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과도한 서류 제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와 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도산 생태계 구축 연구가 있습니다. 유능한 신청 대리인이 사건을 주도할 수 있는 건강한 개인도산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도산 처리 과정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업소득자의 새 출발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영세 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면책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실증 조사와 추적 조사가 있습니다. 면책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면책 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는 자세한 실증적 분석 및 데이터가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연구 보고서 원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산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